자, 3교시 진도는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 용도지원에서 금폐율과 용적률 제한이고요. 금폐율과 용적률 둘 중 하나는 매년 출제에 반영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69페이지 보시면 금폐율과 용적률의 공식이 나와 있을 겁니다. 한번 정리를 같이 하겠습니다. 봐주시죠. 자, 용도지원에서의 금폐율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금폐율이라는 것은 이거죠. 이렇게 되어 있죠. 금폐율은 곧 이꼴 교재, 대지 면적.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이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니까 뭐죠? 곱하기 100% 표시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100제곱미터의 대지가 있어요. 100제곱미터의 대지가 있으면 그 중에서 건축된 면적, 건축 면적이 50제곱미터가 건축이 됐습니다. 50제곱미터 건축되고 나머지는 건축하지 않고 대지에 공지로 남겨뒀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제 금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이 얼마죠? 10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죠. 건축된 면적이 얼마죠? 50제곱미터. 100분의 50이에요. 0.5니까 이것을 퍼센트로 표시하기 위해서, 100분율로 표시하기 위해서 공식에 곱하기 100을 하는 거죠. 100을 한 이유가 뭐죠? 퍼센트로 바꿔주려고. 그러면은 금폐율은 몇 퍼센트가 되는 겁니까? 50%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용도지가 허용된 금폐율이 50%라는 것은 대지 면적의 50%를 건축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나머지 대지 면적의 50%를 공지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대지에 공지가 확보되어야,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은 이 공지가 있어야 채광, 햇빛을 받고 통풍, 바람이 통할 수 있고, 또 화재가 발생하면은 공지가 있으니까 인접대지 건축물로 연소가 금방 확산됩니까? 차단시킬 수 있습니까?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금폐율 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그래서 내 고객이 21개 용도지 안에서 어떤 용도의 땅을 사더라도 용도에 맞지 않은 건축을 제한받고, 두 번째 뭘 받죠? 금폐율 제한을 받게 돼요. 대지 면적 중 건축 가능한 면적을 규제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금폐율이에요. 이해도 하셨죠? 금폐율의 한도를 크게 주면은, 어떤 용도지가 허용되는 금폐율의 한도를 50%를 60으로 70%로 높여주면은 대지의 건축 가능한 면적이 커지잖아요. 이것을 금폐율을 완화해준다고 해요. 완화한다. 어떤 용도지가 허용되는 금폐율의 한도를 낮춰버립니다. 50%를 40%, 30% 낮춰버리면은 대지의 건축 가능한 면적이 50제곱미터가 40제곱미터, 30제곱미터 줄어듭니다. 이것을 금폐율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발을 하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완화가 좋습니까? 강화가 유리합니까? 완화. 이 완화에 관련돼서 여러분 교재 71페이지인가? 네. 여러분 교재 73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73페이지 보면은 금폐율 참고해가지고 금폐율과 용적률의 강화와 완화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본래 옛날에 이거 강의할 때 다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시험에 안 내는 거예요. 그 요즘에는 안 가르치고 뭐라고 빼놓은 거죠? 참고만 하라고 한 거예요. 참고만. 참고마시고 강의를 하질 않아요. 그러면 시험 나올 거만 하는 거죠. 지금 이런 부분은 이제 지문서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시험 나오는 건 이거예요. 그러면은 용도지기 세분되면 몇 개가 있어요? 21개. 21개 용도지역별로 대통령령이 허용하는 금폐율의 한도를 외우고 있는지, 이거 시험 나오는 게 이게. 이걸 암기해야 돼요, 암기. 이렇게 외웠잖아. 잘 보세요. 이걸 여러분 교재 와요. 70페이지 보세요. 70페이지 보시면은 금폐율과 용적률 표가 나와 있죠? 이 표를 암기하시면 돼. 그 표 암기라고 적어요. 70페이지. 70페이지 21개 용도지역. 제1종 전용 주거지역부터 제일 마지막이 뭐죠? 표 보세요. 첫 번째 용도지역이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잖아요.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 대통령령으로 허용하는, 시행령은 대통령령이잖아요. 시행령 동그라미. 그 시행령 밑에 순서대로 내려가면서 외워야 된다고. 교재 보실 수 있겠죠? 대통령령으로 하는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금폐율이 얼마죠? 50. 이종이 얼마죠? 50. 준주거지역 얼마입니까? 70. 여기까지를 잠깐만요. 주거지역은 저희 집 전화번호 맞죠? 저희 집 전화번호 몇 번이죠?
그렇죠. 이렇게 왔잖아. 55국에 6657 그렇게 왔잖아. 집 전화번호. 공법 선생 집 전화번호는 55국에 6657 그렇게 하는 거죠. 요즘에는 집 전화가 다 있잖아요. 있는데 저 코드를 뽑아버렸어요. 그냥 귀찮아서. 필요한 사람 다 핸드폰으로 전화 오잖아. 집 전화로 오는 건 다 쓸데없는 거더라고. 그래서 벨 울릴 때마다 움직이기 싫어서 그냥 뽑아버렸어. 진짜 친인척도 전부 개별적으로 폰으로 하지 뭐 집 전화 안 하잖아 요즘에는. 이상한 전화 오더라고. 그래서 뽑아버렸죠. 보시고요. 집 전화번호 몇 번이죠? 55국에 6657. 그 다음에 상업지역 보세요.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상가죠. 상업지역 상가. 공법 선생 상가 번호가 몇 번이죠? 9878, 9878, 9878. 다 외웠잖아. 9878. 공업지역은 전부 777, 777, 777. 그러면은 평택시 공업지역의 땅 사면은 대지 면적의 70%까지 공장 건축이 가능하고 대지 면적의 30% 이상을 공지로 공장 앞마당을 남겨둬야 되는 거야. 알겠죠? 녹지지역부입니다. 여러분, 녹지지역부터 비도시지역. 여러분, 한번 봐요. 도시지역 밖에 이제 나가면은 관리지역이 몇 개 있죠?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나가잖아. 그죠? 녹지지역 했고,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보생계, 농림지역, 자연환경부지역. 녹지지역은 보생자,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생자. 그리고 도시지역 밖에 계획관리지역은 보생계, 농림지역, 자연환경부지역. 그렇게 해서 21개죠. 도시지역 밖에 여러분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 도시지역 밖은 개발 용도입니까? 대부분이 보전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로 지정되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건축 가능한 면적 비율을 가장 낮게 규제하는 거야. 잔인하게 규제. 전부 20이야. 녹지지역 땅값이 왜 싼지 알겠죠? 시골 땅값이 왜 싼지 알겠죠? 건폐율 20%는 땅 100평 사더라도 건축 가능한 면적을 20평 이하로 제한하는 거예요. 농림지역에 땅 사면은, 시골에 농림지역에 땅 사면은 100평 사면은 20평 이하로 건축하고 80%, 대지 면적의 80%를 공지로 마당으로 남겨둬야 돼. 그래서 시골 집은 마당이 넓어요, 좁아요? 넓어요. 어릴 때 마당에서 막 놀잖아. 공차기도 하고, 뭐, 고무줄 넘기도 하고, 뭐, 그죠? 다 하죠. 근데요, 도시지역 밖에 계획관리지역은 필패예요. 계획관리지역은 그 지정목적이 도시지역은 아니지만 곧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어 있는 땅 맞죠? 그리고 지정목적이 도시지역에 편입이 예상되는 땅, 제한적 이용 개발이 허용되는 땅,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땅이니까 지정목적이 보존입니까? 개발입니까? 개발.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유일하게 도시지역 밖에서 40이에요.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 중에서 건폐율 한도가 계획관리지역만 40, 나머지는 전부 20이에요. 그러면 주거지역부터 제일 위에 55국에 6657, 상업지역 9878, 공업지역 777, 녹지지역부터 비도시지역은 전부 20, 단 계획관리지역은 40. 그래서 우리 농담으로 170세니까 인생의 계획은 40대 이후에 세워도 늦다, 늦지 않다, 늦지 않다. 인생의 계획은 40대 이후에 세워도 늦지 않죠. 40대는 애죠, 뭐. 청년이죠, 뭐. 그죠? 요새 40대가 나이 많은 척 해요, 안 해요? 어리죠, 40대는. 60대는 나이 많아요. 어려요? 어리진 않지만 많은 건 아니죠. 그죠? 50대는 청년이지, 뭐. 60대도, 64살까지인가 유엔에서 청년으로 불려요. 청년. 65부터 이제 장년이 되는 거예요, 장년. 유엔에서 인구 분포법 분류할 때 그렇게 바뀌었다니까. 그래서 64살까지는 뭐라고요? 청년. 65부터 장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저는 뭐죠? 당연히 청년이죠. 청년. 여러분도
청년. 21개 용도 지역별 근표대 지난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 가겠습니다. 69페이지 오세요. 69페이지 오세요. 69페이지 오시면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나와 있습니까?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용적률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봐주시죠. 용적률, 교재 69페이지 보시면 용적률 박스 안에 공식 나와 있죠. 네, 그거 설명드리려고요. 앞에 와주세요. 용적률은 같이 해. 이럴 때 같이 하는 거예요. 계속 이거 복습을 해야 돼요. 1월달에 했지만 용적률은 어떻게 되죠? 같이 연습해요. 할 때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 건축 연면적의 비율이죠. 우리 조금 전에 근표율은 뭐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근표율.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을 말한다. 뭐죠? 용적률. 그러면 연면적이 무엇인지 아셔야 되겠죠. 연면적도 지금 연면적이 뭐죠? 그 옆에 적어놨네. 그 옆에 적어놨네. 69페이지 오른쪽에 참고에 다 적어놨죠. 그리고 필기를 자꾸 하세요. 알아서 하시고. 자, 연면적은 뭐죠? 자, 외워보세요. 연면적은 하세요. 적기는 적고 안 외우고. 자,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이야.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그래.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하는데,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는 지하층 등이 제외됩니다. 단 지하층 등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는 지하층 등 면적이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제외. 그렇게 되죠. 그래서 교재 봐요. 참고해 보면은 2번에 봐요. 참고해. 연면적은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고,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는 바닥 면적 합계 중에서 다음 네 가지를 포함하지 않는다 나와 있습니까? 그 네 개 외우시라고. 용적률 산정 시 제외되는 거, 지하층 면적, 지상의 주차장 면적, 지하층 면적, 주차장 면적 그렇게 외우시면 되잖아. 그리고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면적, 경사진 지붕 아래 대피 공간 면적. 그래서 지하층 면적, 주차장 면적, 피난 안전구역 면적, 대피 공간 면적 4개 다 외우시라고. 살짝 외워놓고 꼭 외워야 될 거. 지하층. 그러면 이제 고개를 들어봅니다. 고개 들어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이걸 이해를 좀 해야 된단 말이야. 한번 보세요. 이제 필기는 교재에 다 돼 있으니까 참 좋은 책이구나. 앞에 설명 들어주세요. 설명 들어주세요. 지하층이 하나, 둘, 셋. 지상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한 층의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전부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한 층의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동일하면은 지하층의 바닥 면적 합계는 얼마죠? 300제곱미터. 지상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죠? 600제곱미터. 합하면 얼마죠? 900. 900제곱미터가 이 건축물. 하나의 건축물 맞잖아. 이렇게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이 포함이 돼, 이렇게. 포함되는 게 원칙인데,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 주차장 면적, 대피 공간 면적, 피난 안전구역 면적이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제외. 대답해요. 이 건축물의 연면적이 얼마죠? 900. 이 건축물의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은 지하층이 제외되니까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은 얼마죠? 600이라고 답하면 되죠.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이 원칙.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층별 바닥 면적 합계니까 900이 원칙.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은 지하층 빠지니까 900입니까? 600입니까? 600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잠깐 짧은 이 그림을 보세요. 지상층이 7층, 8층, 9층이 되면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이 700제곱미터, 800제곱미터, 900제곱미터 되죠. 그럼 봐요. 그러면은 대지 면적이 그대로인데 연면적이 600이 700, 800, 900으로 커지면은 분자가 커지면은 분모는 그대로인데 몫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지잖아요.
그럼 바꾸어 얘기하면 어떤 용도지가 허용되는 용적률, 어떤 용도지가 허용될 용적률의 한도를 크게 해주면은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할 때 용적률이 200%인데 250%, 300%로 크게 해주면은 연면적 규모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지는 거야. 연면적이 600이 700, 800으로 커지면 건물의 높이는 낮아집니까? 높아집니까? 높아지게 되는 거잖아. 반대로 재건축할 때 용적률을 낮춰버리면은 연면적 규모가 작아지죠. 연면적이 600이 500, 400으로 작아지면 건물은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낮아지게 되는 거야. 대통령 선거할 때 후보마다 공약이 있었잖아. 나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용적률을 완화해서 재개발 재건축할 때 층수를 높여서 공급량을 늘리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용적률을 알고 있어야 TV 토론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도 이제 대통령 나가려면 금별 용적률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적률이 뭔데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게 있어요. 이제. 그죠? 후보들 보면은 용적률은 다 알고 있더란 말이야. 건축물 높이를 높게, 낮게 규제하는 게 용적률이야. 건축 면적을, 대지의 건축 면적을 크게, 작게 규제하는 것은 금별. 높이를, 이게 용적률 그렇게 되는 거라고. 아셨죠? 용적률과 금별의 개념을 아셨습니다. 내 고객이 어떤 용도지에 땅을 샀을 때 어떤 건축을 할 수 있고 어떤 건축을 못하는지는 용도지에서의 행위자라고 하고, 그리고 건축 가능한 면적을 결정하는 것은 몇 평을 건축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금별, 몇 층 높이로 건축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용적률. 그럼 이해되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21개의 용도지별, 용적률 진행됩니다. 70페이지 오세요.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정하는 용적률의 한도가 나와 있어요. 제1종전용 주거지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은 시행령 밑에 보세요. 1종전용 주거지에서 허용하는 용적률은 50% 이상, 100% 이하, 이 사이에서 각 시군 조례를 정하게 되는 거야. 그럼 잠깐 앞에 50이 뭐죠? 최저 한도. 뒤에 100이 뭐죠? 최대 한도. 그러면은 뭘 외워야 될까요? 최저 한도를 외울까요? 최대 한도를 외워야 될까요? 최대 한도를 규제하잖아, 주로. 최대 한도 위주로 시험이 나오니까 앞에 숫자는 없는 걸로 가정하고 뒤에 숫자를 순서로 내려가면서 외우면 되는 거야. 그럼 봐요. 주거지 규제 봐요. 주거지역은 일종 전용 주거지에서 허용하는 용적률은 100이죠. 내려가면서 얼마씩 증가합니까? 50씩 증가하다가 준주거지역만 500이에요. 그럼 다 외웠잖아. 주거지역은 100으로 시작해서 50씩 증가, 준주거지역 500. 이렇게 오시라고. 됐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 보세요. 상업지역 보세요. 상업지역은, 여보세요? 상업지역 몇 개? 4개. 상업지역 4개는 1500, 1300, 1100, 900이잖아요. 옆에 처음 들으시는 분 옆에 필기예요. 중심상업지역은 도심과 부도심이 중심상업지역 맞죠? 도심이라고. 도심으로부터 한 단계 외곽으로 나가면 주로 뭐라고 그랬죠? 아까 강남역과 수천역 사이의 대로변은 일반 상업지역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대규모 도매시장이 위치한 곳이 뭐죠? 유통. 주택가 인근에 소매시장이 위치한 곳이 뭐죠? 걸림. 그럼 봐요. 이게 도심으로부터 외곽으로 지정되는 상업지역의 단계가 절대적입니까?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야.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죠? 도심으로부터 외곽으로 지정되는 상업지역의 단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도심의 중심 상업지역. 한 단계 나가면 일반 상업지역. 그 밖에 유통 상업지역. 그 밖에 근린 상업지역. 그러면은 도심은 건물이 높으니까 중심 상업지역 얼마죠? 1500. 외곽으로 나가면 건물이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낮아지면서 용적률, 허용 용적률의 한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라. 얼마씩 감아줘? 200. 일반 상업지역 얼마? 1300. 유통 상업지역이 1100. 걸리는 상업지역이 900.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재 순서하고 유통하고 걸리는 바뀌어져 있죠? 이걸 이해하시라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봐요. 공업지역은 얼마로 시작하죠? 300으로 시작해서 50씩 증가. 암기다 했잖아. 주거지역은 100으로 시작하고 50씩 증가. 준주거지역 500. 상업지역은 중심 상업지역이 1500. 외곽으로 나가면서 얼마씩 감아줘? 200씩 감하면 되잖아, 상업지역은. 공업지역은 300으로 시작해서 50씩 증가 끝. 그 다음에 녹지지역 볼까요? 녹지지역은요, 버전 녹지지역이 얼마죠? 80. 생산 녹지, 자연 녹지 100. 그래서 80, 100, 100 끝.
녹지지역은 80, 100, 100. 그리고 도시지역 밖에 비도시지역은 전부 80인데 계획관리지역은 얼마죠? 100. 그래서 아까 계획관리지역은 금표율이 얼마죠? 40. 계획관리지역, 인생의 계획은 금표율은 40이니까 40대 이후에 세월도 늦지 않고 몇 세까지 살자? 100세까지 살자. 100세 시대니까. 계획관리지가 허용하는 대통령령으로 허용하는 금표율은 40, 용적률은 100.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밖에서 참 좋은 용도지역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저희 집은 경남 산청인데 대지는 제가 아버지께 상속받았거든요. 상속받았는데 용도지기 계획관리지기다. 별 놀라지도 않네요. 금표율 얼마죠? 40. 40. 용적률은 100. 그래, 우리 이제 할아버지가 구입한 땅인데 그 땅을 이제 대지를 받았는데 이제 3대로 내려왔죠, 저까지. 계획관리지기니까 시골 동네인데 자리를 잘 잡았구나. 농림지역이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시골 동네인데. 금표율이 20밖에 안 되잖아. 용적률은 80밖에 안 되거든. 계획관리지니까 다행이죠. 자, 지금까지 21개의 용도지역별, 금표율과 용적률 진단들을 했고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 71페이지 오세요. 71페이지 오시면은 동그라미 3번. 71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3번에 별표 2개 하시고요. 최근에 핫해요. 최근에 자주 나와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금표율과 용적률의 별도 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별도 규정이니까 조금 전에 이어봤던 21개 용도지역별 금표율과 용적률의 치료한도는 원칙이고 그 원칙에 대한 특례로서 용도지역 안에서 금표율과 용적률의 치료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는 대상이야. 용도지역 안에서 금표율과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는 대상이 박스 나와 있습니까? 박스를 암기하셔야 돼, 암기. 그 박스를 암기하셔야 된다고. 박스 별표 2개. 이 박스를 앞에 적어요. 통째 암기. 자주 나와, 자주. 그래서 거기 되시면 암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암기하는 그 옆에 필기하세요. 암기 방법을 필기하시라고. 71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빈 공간이 있죠. 저 밑에 공간이 있죠. 71페이지 교재 밑에, 예제 문제 밑에 공간이 있죠. 거기 필기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전체적인 필기 구도를 좀 보셔야 되니까 그거 꽉 채워서 하셔야 됩니다. 봐요. 용도지역 안에서 금표율과 용적률의 치대한도를 특례로서 따로 정할 수 있는 대상이 6개가 있어. 그 6개를 이렇게 봅니다. 자개는 수공으로, 농공단지, 산업단지에서 생산한다. 자개는 수공으로, 자개는 수공으로 농공단지, 산업단지에서 생산한다. 다 적었어요? 자개는 수공으로 농공단지, 산업단지에서 생산한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이죠.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 자연공원이죠. 농공단지, 산업단지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죠. 이때 산업단지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무슨 산업단지죠? 계좌 보세요. 무슨 산업단지죠?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준산업단지를 말하는 거야.
다시 할게요, 다시. 여보세요. 자가 뭐죠? 자연취락지구. 개가 뭐죠? 개발지능지구. 이거 뭐죠? 수단자원보호구역. 이거 뭐죠? 공원이도 무슨 공원이죠? 자연공원. 이거는 뭐죠? 농공단지. 산업단지는 어디에 있는 거죠? 공업지역 안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준산업단지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다시 봐요. 개발지능지구는 두 개가 있어. 개발지능지구는 도시지역 외. 도시지역 외에 하면은 네 개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조지역이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지능지구하고 자연녹지 지역에 지정된 개발지능지구를 나누어져요. 이렇게 해놓고 잘 들으세요. 어떤 용도지 간에 이거 6개가 지정된 것은 금폐율과 용적률 지대한도를 특례로서 별도로 허용하게 되는 거야. 그 금폐율 지대한도를 이렇게 봅니다. 제일 위에서부터. 자, 자연취락지구 60.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지능지구 40. 자연녹지 지역에 지정된 개발지능지구는 30. 용도지역 안에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40. 용도지역 안에 자연공법상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60. 용도지역 안에 농공단지로 지정된 곳은 70. 공업지역 안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준산업단지가 지정된 곳은 80 이렇게 돼요. 이걸 외울 때 제일 위에서부터 동그라미 하나 떼고 외운다고. 제일 위에서부터 64, 6군 사관학교 64. 그 다음에 34, 34는 육군 삼사관학교 34, 64, 34. 육군 사관학교, 육군 삼사관학교 64, 34, 678. 64, 34, 678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암기하는 방법이었어요. 네, 이대로 다시 해볼게요. 다시 복귀해 볼게요. 다시 할게요. 다시 연습해 볼게요. 여보세요. 이제 말을 해보기. 여러분, 용도지역 안에서 금필과 용적률의 지대한도를 특례로서 별도로 허용하는 대상 6개가 어떻게 되죠? 어떻게 온다고? 자개는 수공으로 농공단지, 산업단지에서 생산한다. 자개는 수공으로 농공단지, 산업단지에서 생산한다. 자가 뭐죠? 자연취락지구. 이거는 뭐죠? 개발지능지구. 자연취락지구, 개발지능지구. 수는 뭐죠?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은 뭐죠? 공원, 무슨 공원? 자연공원, 자연공법상 자연공원. 농공단지, 상계법상 농공단지. 산업단지는 어디 있는 거죠? 공업지역 안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이걸 어떻게 외웠죠? 우리는 암기하는 방법 어떻게 외웠죠? 제일 위에서부터 자개는 수공으로 농공단지, 산업단지 생산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개발지능지구 몇 개가 있죠? 2개가 있어. 하나는 도시지역 외니까 도시지역 밖에, 즉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지정된 개발지능지구. 그리고 하나는 자연녹지 지역에 지정된 개발지능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제일 위에서부터 금표의 지대한도를 동그라미 하나씩 떼고 외우면 돼요. 제일 위에서부터 64, 34, 678 동그라미 하나씩 붙여주면 되죠. 64, 34, 678 64, 34, 678 어떻게 외웠죠? 자개는 수공으로 농공단지, 산업단지 생산한다. 제일 위에서부터 금표로 어떻게 되죠? 64, 34, 678 그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64, 34, 678 꼭 외우시면 됩니다. 연습하십시오.
인터넷 돌리고 돌리면서 반복해서 외울 거. 완벽하게 외워야 돼요. 이걸 완벽하게 못 외우면은 문제에 나와도 이걸 못 외워가지고 답을 5분 만에 이거 외우면은 안 푸는 게 낫잖아. 이거 대충 개요 외워두면은 생각이 안 나. 나와도 모르는 거야. 보기 속에. 이대로 나오지 않잖아. 여기서 하나 뽑아낸다니까. 농림지역에 지정된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인 경우 금표를 지난도는 60% 이하 범위에서 조례를 정한다. 오 믿겠습니까? 오. 농림지역 안에 지정된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은 60% 이하 범위에서 조례를 정한다. 오 믿겠습니까? 오.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역의 경우 금표율은 40% 이하 범위에서 조례를 정한다. OX? O. 이걸 문제를 그렇게 낸단 말이야. 이 금표를 치대한 도잖아. 그 중에서, 잘 보세요. 그 중에서 제일 처음 자연지락주 빼고 제일 마지막을 딱 빼버려. 제일 처음과 제일 마지막을 빼고 자연녹지를 빼면 몇 개가 남아요? 여기 몇 개가 남아요? 1개, 2개, 3개, 4개는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에 치대한도.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에 치대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는 거야. 제일 위에서도 동그라미 같이 띄고 옵니다. 18, 18, 10, 15, 18, 10, 15, 18, 10, 15, 18, 10, 15, 18, 10, 15, 18, 10, 15, 18, 10, 15. 하나씩 붙여주면 용적률이 되는 거야. 맞습니까? 여러분, 도시적 밖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용적률이 얼마죠? 100. 77편에 용적률이 100 적어놨죠? 100이 어디 거죠? 자연녹지지역 겁니까? 도시적 외지역입니까? 도시적 외지역 거야. 교재 보면 혼동하겠다. 수산자원보호구. 어떤 용도지역은 수산자원보호구에 지정된 용적률이 얼마죠? 80%. 용도지역 안에 지정된 자연공원인 경우 용적률이 얼마죠? 100. 농공단지는 150. 그러면 잠깐만요. 평택시 농림지역에 농공단지가 지정되면 금표를 얼마 주죠? 70. 공업지역과 똑같아요. 용적률 얼마 주죠? 150 줘요. 다음 중 어떤 용도지역에 농공단지가 지정된 토지인 경우 허용되는 금표를 치대한다는 금표율은 70. 용적률은 150. 공업지역은 금표율이 70이잖아. 근데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면 얼마 주죠? 80. 그 다음에 좀 들어가 봐요. 이제 공법이 얼마나 재미있고 멋진 과목인지 한번 보세요. 이런 거 해석하면은 이건 이제 암기하고 다 이제 여기서 보통 수능 시간이 끝나죠. 끝났는데 이걸 해석하고 활용하면 전문가가 된다. 이걸 해석하고 활용하면 전문가가 돼요. 근데 보통 공인중개사 과정은 여기서 다 끝나요. 더 이상의 설명을 힘들죠. 잘 안 해요, 강사들이. 못하겠죠. 해석해 볼까요? 나중에 배울 건데, 오늘 배울 건데, 자연녹지지역의 지정 목적이 뭐죠? 1월달에 배웠잖아. 예를 보시고 1월달에 수업 들으신 분, 자연치락지역의 지정 목적이 뭐죠? 1월달에 배웠잖아. 자연치락지역의 지정 목적은 나와야 돼, 이게. 말해보세요. 자연치락지역의 지정 목적은? 금방 누가 이야기했는데. 녹간농자.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금방 대답하신 분. 한 명 대답했어. 녹간농자. 아직까지 하산을 하시려면 멀었느니라. 더욱더 갈고 닦고 암기하고 연구하고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녹관농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정비가 목적이야. 녹관농장에서 취락정비를 목적으로 하면은 자연취락주가 되는 거야. 녹관농장에서 취락정비를 목적으로 하면 뭐라고요? 자연취락주가 되는 거야. 그럼 봐요. 여기 한번 보세요. 평택시 녹지지역의 금표를 얼마죠? 평택시 녹지지역의 금표를 얼마죠? 원칙은 금방 배웠잖아.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은 전부 20이잖아. 계획관리지역 빼고.
땅값이 비쌉니까? 쌉니까? 싸다 말이야. 평택시 녹지지역은 그림 그릴까요? 평택시 주변의 녹지지역은 산이죠. 산이죠. 산 밑에 가수원도 있고 막 이렇게 뒤 녹지지역이라. 그리고 그 동네에 마을도 있단 말이야. 산 밑에 마을도 있단 말이야. 이 동네에 땅 사면은 대지 면적, 금표는 20이니까 대지 면적의 20%만 건축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녹지지역 안에 이 취락, 마을을 정비하기 위해서, 녹지지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여기다 뭘 지정한다고? 자연취락지구가 지정되면, 자연취락지구가 지정되면 금표를 얼마 줘? 평내로서 금표를 얼마 주죠? 60 주는 거라. 금표율이 20%가 3배로 완화되죠. 그럼 땅값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오르죠. 그죠? 서울시 녹지지역 주변에 취락 정비를 목적으로 자연 취락지구가 지정되면 땅값이 금표율이 3배가 완화되기 때문에 땅값이 3배 정도 올라요. 평당 500만 원 주고 사면 평당 손도 되지 않는데 자연 취락지구 지정으로 땅값이 1,500이 된다고. 평당 1억 1,000만 원씩 벌잖아. 3배를 벌잖아. 1억을 투자하면 3억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솔직해요. 공인중개사가 수도권의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대한 정보 한 방이면은 1년 먹고 살아요. 1년만 먹고 살아요. 내 고객으로 하여금 이런 곳에 땅 사게 만들어서 부자 만들어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아파트 매매 계약서 150장 쓴 것보다 나을 수도 있겠죠. 이거 한 방에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대한 정보는 고급 정보잖아. 다 배웠잖아.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려면 도시공관리구로 기초조사하고 공고 열람진술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잖아요. 기초조사하고 공고 열람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잖아. 그때 정보는 공개되잖아요.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 다시 볼까요? 자연 녹지정은 금표율이 얼마죠? 녹지정은 20이잖아. 그 동네 자연 녹지정 안에 개발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개발 진흥지구가 지정된 금표율 얼마 주죠? 30. 20이 얼마 됐죠? 30. 완화되죠? 땅값 떨어집니까? 오릅니까? 오르죠. 이런 것을 찾는 게임이에요. 진정한 고수들은. 해석하니까 전부 여러분의 연봉이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도시적 외지적 금표율이 얼마죠? 계획관리적 빼고 전부 20이잖아. 도시적 밖에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부적 금표율이 20인데 그 도시적 밖에 뭐가 지정되면은 개발 진흥지구가 지정된 곳은 금표율 얼마 주죠? 40. 용역을 80을 100 주잖아. 부동산 값은, 땅 값은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오르잖아. 제도적으로 오르죠. 제도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투자의 실패 확률이 없다. 100%다. 그래서 평택에 신도시 개발 삼성 들어가면서 토지 보상금 진짜 많이 풀렸잖아. 그 장롱 속에 넣어두고 갈 곳이 없는 그 돈들을 이런 곳에 투자께서 고객을 투자해서 고객을 투자하게 해서 고객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면은 끝난 거 아니에요, 그냥 부동산. 맞죠? 끝난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하세요, 부동산.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해석하고, 그죠? 현장에 적용하고, 활용할 때 전문 지식. 암기해서 끝나면 늘 골치 아픈 암기 대상인 거예요. 또 보여줄까요? 농공단지는 도시적에 있습니까? 도시적 밖에 지정됩니까, 주로? 농공단지는 도시적 밖에 주로 지정되잖아. 도시적 밖에 금표율이 얼마죠? 20. 땅값이 싸잖아. 금표율 20% 누가 투자하냐고. 누가 공장을 짓냐고. 땅 10만 평 사면 공장은 1만 평 이하로 짓고, 2만 평 이하로 짓고, 8만 평을 버려야 되잖아요. 누가 투자하냐고. 그런데 그 도시적 밖에 뭐가 지정되면은 농공단지가 지정되면 금표율 20%를 얼마 준다고요? 70%. 공업주, 도시적의 공업주가 똑같이 개발을 허용하죠. 공업주가 777이니까. 도시적 밖에 금표율은 80인데 농공단지가 지정되면 용적률 얼마 주죠?
80을 얼마 주죠? 150으로. 그죠? 그러면은 도시적 밖에 농공단지를 지정을 하기 위한 정보도 고급 정보 맞죠? 그 다음에 도시적 안에 공업지원 금표율이 얼마죠? 본래 70이잖아요. 평택시 공업지원 금표율이 70인데 평택시 공업지역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사업단지에 들어오면 금표율 얼마 주죠? 80. 이게 삼성을 움직였습니다. 지금 그 평택에 삼성 반도체 공장 짓고 있는 데 있죠. 거기에 공업지역 금표율이 70인데 삼성이 그냥 들어갔을까요? 거기다가 국가산업단지 아니면은 도시첨단사업단지 지정을 했겠죠. 틀림없죠. 그러면은 70입니까? 80입니까? 80이죠. 삼성에서 땅 10만 평 사면은 원칙대로 하면은 공장은 7만 평 이하로 지어야 되는데 얼마를 지을 수 있죠? 8만 평, 만 평을 더 지을 수 있잖아요. 반도체 공장 만 평은 수조 원의 매출을 좌우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대기업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할 때 보면은 이렇게 연설을 해요. 국회의원 선거할 때. 내가 만약에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되면은 도시첨단사업단지를 유치해서 아니면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해서 이 지역의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국가산업단지, 도시첨단사업단지 유치하면은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금표율을 70인데 국가사업단지나 도시첨단사업단지에 유치되면은 금표율을 70을 얼마 높여주죠? 80, 10%를 높여주죠. 이 10%가 투자를 하는 대기업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역, 도시 주변의 녹지적, 별 볼 일 없는 금표율 20%짜리에 그 동네 칠학을 정비하려고 자연 칠학적으로 지정되면 금표율 20을 얼마 준다고? 60. 금표율 10%가 완화돼도 대기업을 움직이는데 금표율 3배가 높아지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이런 정보 하나가 공인중개사를 3년, 4년 먹고 살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 것에 투자해서 고객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능력이죠, 능력. 그죠? 그 전문 지식을 고객이 나를 믿을 수 있게 해주는 능력.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이렇게 공법적 지식이 전문 지식이 될 정도로 좀 숙달이 되어 있으신 분은요, 좀 격이 있게 부동산을 할 수 있죠. 품위 있게. 공법 못하면은 몸을 떼워야죠. 자, 지금까지 금표율 용적률에 대한 강의였죠. 여기까지가 이제 용도 지역편을 다 했어요. 이제 마무리합시다. 76페이지 오세요. 여러분 교재 76페이지 오세요. 띄워봐요. 76페이지. 교재 76페이지에 띄워오세요. 조금 전에 해드린 거 있잖아요. 이거 암기하는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요. 이것만 가지고 3년 전에 통째로 한 문제였어. 다음 중 용도지간에서 금표율의 최대 함도에 대한 특례가 허용되는 대상이다. 그 연결이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찾는 거죠. 이런 거 통째로 나오죠. 근데 자기는 수긍을 해놓고 자가 문제 두둥그리고 있으니까 2분 만에 1분 만에 풀어야 되는데 풀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암기는 해놓고 숙달되지 않으니까 문제를 못 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순한 것도 못 챙기면 안 돼요. 연습하십시오. 76페이지 오세요. 6번 용도지역 그 밖에 행위자에 나와 있습니다. 행위자는 특례 규정이죠. 별표하시고요. 다 중요하네요. 용도지역 미지정, 미세번지역에서 행위자입니다. 동그라미 1번 읽어드립니다.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미칠까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미칠까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규정 동그라미.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봐주세요.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전국토를 대상으로 토지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지정합니다. 네, 도시지역과 관리지역과 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이게 봐주시면은 여기는 우리 국토공원에서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 아직까지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지역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땅 보러 갔는데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로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지역에 땅 사면은
이 네 개 중에서 지정 목적에 비춰봐서 건축제한이 가장 까다로운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적용해야 될 규정을 적용하는. 이때 규정이 뭔데요? 규정 동그라미 했죠? 적으세요. 무슨 규정? 건폐율, 용적률,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말이야. 건폐율, 용적률, 건축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거야. 앞으로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적으로 용도 지역에 지정이 없는 지역의 땅을 사면은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폐율과 용적률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축제한, 행위제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런 곳에 땅 사면은 일단은 투자에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실패. 큰일이죠, 큰일. 큰일 났어, 그 집은. 그 집은 부동산을 통해서 부자가 될 확률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런 곳에 적금 타서 묻는 순간 그냥 그 집은 그냥 끝장이에요,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잘 살기 힘들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경제를 부는 멈출 확률이 높아지죠. 내 아내가 적금 타서 이런 곳에 땅 사버리면은 그 남편은 퇴직하고도 또 일자리 찾아야 될걸? 아마 힘들어집니다. 큰일이에요, 큰일. 어떻게 하려고? 자연환경 보존지역과 똑같이 취급해버려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폐율 20% 적용해버립니다. 용적률 80% 적용해버립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것은 건축을 못해요. 나는 자연인이다. 하실 분만 이런 곳에 땅 사면 되겠네. 내려오세요. 동그라미 2번.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라면 미칠 거죠. 녹지지역 중 뭐죠? 보존 녹지지역 규정을 적용 줄 거예요. 보존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이라면 또 줄 거죠. 보존 관리지역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죠. 앞을 봐주세요. 앞을 봐주세요. 도시지역은 세분되는 거 맞죠? 불러주세요. 도시지역 세분되면 어떻게 되죠? 주, 상, 공, 녹지지역 3개죠. 녹지지역 3개 무슨 녹지가 있죠?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근데 여기 잠깐만. 이곳은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멈춰버렸어. 아직까지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공업지역인지 녹지지역으로 미세분된 거야. 도시지역이 주상공덕으로 미세분된 지역은 도시지역이 세분된 용도지역 가운데서 건축제한이 가장 까다로운 보존 녹지 지역에 적용해야 될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 말이라. 보존 녹지 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폐율, 용적률, 건축제한 규정이 적용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시지역 평택에 땅 샀는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떼보니까 도시지로 지정되어 있고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공업지역인지 녹지지역인지 결정이 안 돼 있어. 이런 곳에 땅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일단 전문가와 상담 없이 이런 곳에 땅 사면은 또 그 집은 또 큰일이야 아마. 부동산을 통해서 경제력 부가 늘어날 확률은 없어졌다는 거죠. 부자가 될 확률이 거의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차라리 안 사야죠. 그죠? 안 사면은 본전이잖아. 차라리 안 사야죠. 이런 곳에 땅 사면 큰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곳은 땅값이 비쌀까요? 쌀까요? 싸죠. 그래서 땅값이 싸면은 조심해야 돼요. 싸고 좋은 게 내 것이 될 확률이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싸고 좋은 부동산이 왜 여러분 것이 돼요? 귀신 같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다 가져가겠죠. 맞죠? 싸면은 사지 마라. 모르면은 차라리 비싼 거 사라. 사지 마라. 부동산은요, 싼 거 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관리지역이 미세분된 경우 보실까요? 똑같은 원리가. 관리지역이에요. 관리지역인데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근데요, 여기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미세분된 거야. 관리지역이 세부적인 용도지로 미세분된 지역은 그중 건축제한이 가장 까다로운
보존관리지역에 적용이 될 규정. 무슨 규정이죠? 건폐율, 용적률,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양가로 3번 도시지역에서 다른 법률에 적용 배제. 여기까지 하고 휴식할게요. 이거 하고 이거 발표하시고요. 자,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지역에 적용하지 않는 법 몇 개? 2개. 같이 외워요. 같이 외워요. 여보세요. 여기는 서울 용도지역이 서울이고 도시지역이에요. 서울시 도시지역. 자, 이렇게 도시지역에 적용을 배제하는 법. 도시지역에 적용되지 않는 법 2개. 첫 번째, 도시지역에서는 도로법, 도로법상 접도구역. 외워요. 책에 있는 걸 적지 말고. 도시지역에서는 도로법상 접도구역 지정하는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도시지역에서는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도시지역에 적용하지 않는 법 2개 외우면 되지 뭐. 도시지역에서는 도로법상 접도구역에 지정하는 법과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규정을 도시지역에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잠깐만요.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서울이고 이게 도로죠. 이 도로인데 여보세요. 도로법에 의해서 접도구역, 도로 경계선 주변에 접도구역을 이렇게 지정하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도로법에 의해서 지정하는 접도구역이에요. 접도구역. 그럼 접도구역이 뭐냐면은 도로에 접하도록 지정된 용도구역이야. 도로법상 용도구역이야. 어디에 지정한다고요? 접도니까 도로 경계선에 접하도록 지정된 도로법상 용도구역이야. 그러니까 왜 지정했을까? 목적이 뭐냐면은 목적이 도로 주변의 자연 경관을 유지 보존하는 게 목적이라. 도로 주변의 자연 경관을 유지 보존하는 목적으로 도로법상 접도구역이 지정되면은 자연 경관을 유지 보존해야 되니까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 행위를 허용합니까? 제한합니까? 제한한다. 접도구역으로 묶이면은 개발 못 해요. 알겠죠? 근데 이렇게 도로법에 의해서 접도구역을 지정하는 이 법을 서울 같은 도시지역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도시지역 안에 도로 주변에는 도로법상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 도시지역 안에 도로 옆에 접도구역 지정해서 건축을 제한하면은 도시가 개발되지 못하니까. 그러면 접도구역은 도시지역 안에 있습니까? 도시지역 밖에만 있습니까? 도시지역 밖에 도로 주변에 접도구역이 지정되면은 도시 주변의 그린벨트처럼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도시 주변의 개발 행위는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이 개발 행위를 제한해요. 도로 주변의 개발 행위 제한은 그린벨트가 합니까? 접도구역이 합니까? 접도구역. 도로 주변의 그린벨트로 생각하시면 돼. 아셨죠? 그럼 도로에 접한 땅을 살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땅은 사면 돼, 안 돼? 안 돼. 도로 주변에 계획관리지역인데 괜찮잖아.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사면 돼, 안 돼? 계획관리지역만 보고 사면은 또 실패하는 거야. 땅 잘못 사면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큰일이라니까. 부동산을 통한 경제력 부의 가능성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땅은 항상 수수료 주고 컨설팅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게 좋아요. 모르면은 사지 말라는 거죠. 알고 사야 돼요. 땅.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도시적 서울에 농지가 있어 없어요? 강서구 쪽에 가면 농지 많이 있잖아. 김포공항 주변 지구로. 봤죠? 보셨죠? 그럼 도시적의 농지를 살 때는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관한 규정을 적용 안 하니까 도시적의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 살 수 있다 이 말이라. 알겠죠? 그러면은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규정은 도시적에 적용하지 않으니까 도시적 밖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적 밖에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적의 농지를 살 때는 원칙적으로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받아야 한다 그런 뜻이야. 단 도시적 안에 있는 농지인데 예외가 있어. 보세요. 녹지 지역 안에 있고
도시군 계획시설 사회에 필요하지 않은 농지는 농사지어야 되니까 예외적으로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기민 규정을 적용한다. 여기까지가 용도지구편 모두 마무리했고요. 이제 잠시 휴식하고 용도지구편 들어가겠습니다.